자, 이번 시간에는 원나라에 대해서 할 거예요. 원나라. 자, 원나라는 13세기 태무진이 칭기스칸에 오르면서 몽골족을 통일하고 이 몽골 제국이 제국을 건국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된 나라가 원나라예요. 그래서 원나라는 몽골이 세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천호제를 바탕으로 정복 전쟁을 합니다. 천호제. 이것도 당연히 인구 단위로 묶은 대표적인 조직체겠죠. 그래서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이 있고요. 황제들이 쭉 나옵니다. 원나라도. 요 황제들의 업적을 조금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징기스칸은 몽골을 건국하고 중도를 함락하고 그래서 금나라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금나라를 멸망시킨 건 칭기스칸은 아니에요. 중도를 함락한 거예요. 그 다음 호라즘 정복하고 서하도 정복합니다. 자, 오고타이는요 고려를 침공하고요. 이제 그 금나라도 멸망시키고 바투를 원정 보내서 바투가 킵차크 울루스를 하기도 하고 한국이라 하기도 해요. 그걸 세우고요. 자, 몽케카는 훌라구를 원정을 보내서 세이주크, 투르크, 그 다음에 아바스를 정복해서 이란국을 세우게 하죠. 요거는 이슬람 할 때 했었어요, 우리가. 그 다음 쿠빌라이 칸은, 사실 몽케칸 죽고 난 다음에 쿠빌라이 칸이 황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원나라는 황제가 다음 때 누가 될지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대체로, 왜냐면 이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유력 가문들 또는 유력 귀족들의 어떤 협조를 받아야지만 칸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오를 때 우리 이제 고려가 쿠빌라이 칸이 오를 때의 협조 또는 조금 명분을 세워줬다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조금 쿠빌라이 칸이 눈이 든 부분이 있고요. 쿠빌라이 칸은 이제 대도를 도읍으로 삼았고요. 국호를 원으로 개칭하고 남송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고려를 복속시키고요. 베트남 원정가 요때 이제 여몽연합군, 그러니까 고려 군대하고 몽골 군대가 함께 일본 원정도 가고요. 베트남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원나라도 쿠빌라의 사후 이후에 제위 계승, 그러니까 황제권이 항상 죽고 난 다음에 결정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분쟁이 계속 격화가 되고 황제하고 귀족들의 사치와 이제 낭비로 재정이 악화되고요. 과도한 세금이고 또 중요한 게 교초난발입니다. 교초난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교초가 뭐냐면 지폐죠, 지폐. 그러니까 화폐인데, 종이로 된 화폐를 남발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화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화폐 값이 떨어지면 물가는 오르게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요. 물가가 폭등하면서 이게 원나라 멸망의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제 백령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홍건적인 난이 일어나요. 요걸 이끌었던 양반이 이제 명나라를 세우게 되는 주원장이에요. 그러니까 홍무제 주원장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리장성 이부가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에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황제들 업적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교초 남발하고 홍건정의 난이 발생했구나 이런 것들 챙기면 되겠죠. 자, 원의 통치를 보면요, 중국식 통치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몽골 제의주의를 포방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몽골인이 고위직을 독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제는 쇠퇴하죠.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는 이제 과거라는 건 이제 여러 명 중에서 뛰어난 사람 뽑는 건데 이미 이제 몽골인들이 거의 뭐 0.1%, 안 와봐 1% 내외이기 때문에 어떤 애 1.5%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제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생목인들이에요. 요게 누구냐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상인계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목이라는 건 눈에 색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아시아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중앙아시아인들이 사실은 이제 뒤에 가서 말했습니다만은 몽골에 의한 평화, 팍스 몽골카라는 그 표현이 있을 정도로 몽골에 의해서 이 교육로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몽골이 이 교육로 확보해주고 유라시아 대륙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협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생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목인들이 당시 재정 담당을 하면서 지배층이 되었고요. 이제 금나라가 오고타이 때 멸망당하고 남송이 쿠빌라이 때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제 한인 그리고 남송인들 남인이나 해서
이제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천시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는 몽골인은 했고 생목이는 재정 담당하면서 지배층이었고 그 남인과 남송인은 피지배층이었다. 하지만 이들 남인들 특히 남송인들 중에서 사대부 계층들은 약화는 됐지만 지주로서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거죠. 그다음 경제력으로 보면요 농업 생산도 발전이 되고요. 특히 면직물이 발달합니다. 이때 목화도 재배하게 되고요. 왕종의 농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조선으로 넘어와서 나중에 농사직설에 영향을 주게 되죠. 상업도 발달하고 대운하도 정비하게 되고요. 교초 요거 남발로 나라가 망했다 했어요. 활발한 동서교육 전개하면서 초원길 사막길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제 송대 생각을 해보면 송대 때 서하 때문에 바닷길이 열렸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원대는 초원길 사막길 그리고 바닷길까지 다 열리는 제국 전역의 역참을 통해서 역참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역은 말을 갈아주는 거고 참은 잠자리를 제공하는 거라 했잖아요. 지금부터 지금 여관 그걸 통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인적 물적 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 해상무역도 번성하게 돼서 이슬람 상인들이 왕래를 하게 되고요. 자, 문화적으로 보면 서민 문화가 발달을 해서 원곡 같은 희곡들 또 연극으로는 서상이나 비파기 두화원 같은 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요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줘야 돼요. 요런 것들 다른 시대와 비교할 때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 다양한 종교가 인정이 되는데 특히 라마교를 좀 중심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가 인정이 된 게 대표적인 게 당대인데 당대하고 원대를 비교할 때 이 라마고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파스트파 문자라고 해서 이것도 당연히 표원 문자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표기 문자인 한문의 어떤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특히 농경민족 중심으로 이 표원 문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 한글 창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슬람 문화 유입이 되어서 천문학, 수학, 자연과학이 발달하는데 특히 역법이라는 게 달력인데 이 수시력을 만들게 돼요. 곽수경 중심으로. 그래서 원대는 수시력, 명대는 대명력, 청대는 시연력 이렇게 발전해 간다.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겠어요? 양력으로 가겠죠. 양력. 우리도 계약위에 들어가면 태양력을 쓰게 되죠. 자, 동서 원거리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마르코 폴로가 동방영국록을 쓰고요. 이분 바투타는 여행기, 그 다음에 교황사스로 카르피니가 오는데 요 사람들은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사람이에요. 라반 사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은 조금 따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 동서교역로로 이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모두 다 열린다 했잖아요. 초원길로는 과거 이제 스키타이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러다 흉노 이동하고 몽골 바투 때 원정을 갔던 기고, 비단길은 이제 장건을 기억해야 되죠. 장건. 그 다음에 탈라스 전투 여기서 일어났고요. 비단, 제지수, 유리공예 같은 거. 바닷길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전파되었고 서하의 방해로 송대 활발해졌고 명대의 정하의 남해 원정 같은 게 있다. 오늘 뭐 1대1로 정책도 이런 것과 연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당시의 시대를 몽골레안 평화의 시대, 파스, 몽골리카라고 한다. 요 동서교역로 3개는 쌤이 초원길을 내면 요게 초원길이구나라고 선택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초원길, 바닷길, 비단길을 좀 구분할 줄 알면 된다. 그러니까 쌤이 뭐 스키타이 민족을 냈어요. 내고 이 교육로에서 일어난 일로 대표적으로 옳은 거 2가지 고루 수역하면 흉노의 이동과 바투의 원정길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원대는 여기까지 할게요.